그래서 방법은요, 어떤 날은 이제 현장을 가서 인근에 있는 카페에 가서 앉아가지고 또 이거 손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손품을 팔다가 놓쳤다 그러면 다시 잠깐 있다 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아파트 임장하고 비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물 보고 임장하는 거에도 뭐 특별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아파트를 볼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따지는지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장을 할 때요, 제 기준으로는 한 4개 이상의 물건부터 보면요, 집에 가서 제가 봤던 물건이 이게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거를 메모를 해놔야 집에 가서 덜 헷갈리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도를 보게 될 텐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도를 사용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좋은 기능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지금부터 지도를 어떻게 보는지,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당동 한진아파트라는 곳인데요. 예를 들면은 거리재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110동에서 지하철역까지 몇 미터인지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스카이뷰, 그러니까 위성사진도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동간 거리도 제가 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간 거리도 재겠죠. 그리고 뭐 면적도 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교회 건축 면적이 몇 평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267평이니까 대충 한 80평 정도 되겠네요. 매수하고자 하는 뭐 빌딩이나 이런 것도 이제 실제 면적이랑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반경재기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행당역 주변, 뭐 소위 말하는 역세권이라고 하죠. 한 500m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500m를 그리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 길찾기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행당 한진타운 117동 치고요. 도착은 행당역.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4가지가 있잖아요. 이 첫 번째는 자동차, 두 번째는 대중교통, 세 번째는 걷기, 네 번째는 이제 자전거인데요. 세 번째를 딱 누르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각 세대별로 평형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테니스 코트가 이런 것도 다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로드뷰입니다. 로드뷰가 진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드뷰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로드뷰의 또 멋진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강남역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뭐 상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좌측 상단에 보면 날짜가 있죠. 요거를 과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를 보고 요 과거 사진 비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와, 대박입니다. 네. 그럼 왼쪽이 17년도네요. 네, 왼쪽이 17년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화장품 가게가 있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스티커 사진 찍는 게 들어와 있는, 이런 식으로 비교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의 상가가 들어왔는지 그런 상권의 변화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침대에서 비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떤 기능을 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 2개 있는 거 보시면 여기 CCTV 기능이 있죠.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CCTV가 찍혀요. 물론 이제 특정 구간만 보여줘요. 모든 데에 CCTV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실제 상황과 30초에서 1분 차이 나는 거예요. 내 집 앞 CCTV가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게 훨씬 정확하겠네요. 그쵸. 오늘 우산 갖고 갈지 말지, 차를 갖고 갈지 말지 여부는 이것 통해서 보시는 게 더 좋고요. 이 특정 포인트 CCTV를 볼 수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 교통 상황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보여드릴게요. 지형도가 있어요. 지형도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높낮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남산, 이 약수, 옥수, 뭐 이쪽 금호 이쪽이 좀 고지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만약 어떤 물건을 보고자 하면 손품을 먼저 하고 발품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손품 가지고는 구석구석 도로 골목부터 시작해서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한계가 좀 있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는 발품을 엄청 많이 파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아파트 만약 본다고 했을 때 손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지도를 봐요. 예를 들면은 반포자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반포자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원천초등학교, 원천중학교를 이렇게 끼고 있죠. 이런 아파트를 이제 초품아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파트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초등학교의 위치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대중교통 타고 걸어서 알아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다니니까요. 초등학교만 따지는데요.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깝게 갈 수 있는 그거를 저는 1순위로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봐야 될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역세권, 이제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그거를 따져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지하철역이라도요, 어떤 지하철역이 좋고 어떤 지하철역이 나쁘냐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서울에 이제 주요 오피스 권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강남, 또 하나는 여의도, 또 하나는 이제 을지로 광화문 일대인데 그 오피스 권역을 몇 개를 지나가느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하철 노선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2호선, 3호선, 5호선, 9호선 이런 노선들은 이제 두 곳을 지나가잖아요. 9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을 지나가고 여의도도 지나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황금 노선, 뭐 좋은 노선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따지는 요소는요, 병세권입니다. 병세권이라는 게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3차 병원에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품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또 뭘 준비해 가야 완벽한 발품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개사님한테 원하는 평형, 원하는 단지, 그 외에 이제 또 요청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요청사항들을 중개사님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몇 개를 볼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개사님들이 보통 동호수는 정확하게 안 알려주세요. 그것도 정보인데 그거를 다른 데다가 오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만 했을 때는 이분이 정말 손님인지 다른 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지 다른 중개사인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현장에 도착을 하죠. 그럼 보통 중개사님이 매물이 아주 적은 단지를 제외하고는 그날 이제 3개, 5개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보면 내가 어떤 거를 봤는지 그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표 정도는 적어가요. 그래서 이 표를 좀 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설명이라고 쓴 건요, 그 집의 이제 특징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집에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집에는 아주 어린 아기가 있었다. 이 집에는 강아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동호수 적어주고요. 매매가 적어주고, 향이 어떤지 적어주고, 그리고 동간 간격. 보통 뷰 정도는 그냥 집주인이나 거기 거주하시는 분한테 양해 구하고, 이 뷰만 좀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은 뭐 100이면 100 다 오케이 하시니까요. 양해 구하고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거주를 매도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또 집이 얼마나 밝은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궁금한 게, 밝기라고 하면 보통 다 불을 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밝은지 안 밝은지 쉽게 판단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PD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불을 켜놔요. 그럴 때는요, 불을 꺼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제 햇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햇빛이 잘 드는 건요. 근데 제가 이 체크리스트는 꼭 그래도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 더 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적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딱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집 보러 가면 5분 이상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3가지를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시간 확보를 좀 여유 있게 해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도자가 됐을 때, 제가 집을 보여줬을 때 느낌을 다시 상기시켜 보면, 그래도 좀 예의 바르게 하고 이렇게 조심조심히 보면요, 뭐 5분, 10분 더 보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 문제 삼는 사람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보셔야 되는 거는요, 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뷰를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동간 간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시야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산이 보이는지 한강이 보이는지, 뭐 그런 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수압은 잘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임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 내기도 어렵잖아요. 네네. 한 번 가면 다 보기가 어려운데, 대표님께서는 다 한 번에 보고 오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당연히 한 번에 제가 원하는 거를 다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이러한 걸 체크하고 와야지 라고 하면서도요, 꼭 놓쳐요. 그래서 방법은요, 어떤 날은 이제 현장을 가서 인근에 있는 카페에 가서 앉아가지고 또 이거 손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손품을 팔다가 놓쳤다 그러면 다시 잠깐 있다 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때는 혼자 가보고, 어떤 때는 이제 집사람 데리고 가고, 어쩔 때는 투자 잘하는 저의 동료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보고 오고요. 그다음에 또 밥을 그 근처에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밥 먹고 뭐 얘기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아차 하고 이제 다시 가보는 거죠.
오늘은 지도 보는 법하고요, 임장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요, 노가다예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시간만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임장이나 기타 부동산 투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제 블로그 아니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